지금은 이제 나이를 들어서 뭐 그분들하고 크게 뭐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은데, 좀만 더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언제 그렇게 다 놀고 언제 예, 일하냐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했던 말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건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었던 거는 저희도 감사하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본인의 행복도 모르고 일을 하셨던 거는 본인도 잘 살고 자식들에게 행복한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음, 그런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자기의 어떤 음, 지향이나 가치관이나 뭐 취향도 모르고 일만 해서 자식들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법도 모르는 분들이 행복했냐고요. 근데 왜 그거를 좀 더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풍족해지고 이렇게 나아진 현재에서도 자신들의 가치관을 왜 그 자신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힘들게만 했던 삶의 형식을 왜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하려고 하냐? 라는 음, 식으로 좀 따졌던 적이 있는데, 뭐 음, 그런다고 그분들이 그게 고쳐지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예, 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저는 뭐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제가 뭐 사회 초년생이고 직장 여기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 뭐 어떤 표현일까 고인물들 엄청 짬이 높은 사람들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취업하고 뭐 3년 만에 집 사고 10년인가 15년 만에 그 뭐 주택 담보대출 다 갚았다. 뭐 모기지 다 갚았다.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서 그래 요새는 집 하나 마련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캐나다나 한국이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좋은 세상 다 살았어. 그러고 나서 좋은 세상은 다 살고 노력하면 뭔가 그만큼 다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노력해서 하는 만큼의 희망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뭐랄까요 부지런함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차이가 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스치긴 하네요. 네. 어른들한테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 친구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훈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은, 아빠, 그때 금리 얼마였냐고 막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그때는, 예, 예, 저축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시대였죠. 뭐 그런 맛도 확 예, 느껴졌죠. 올라가는 맛이 그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저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주식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테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어른들이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부동산하고 뭐 저축하고 이런 거나 관심 있었지.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살고 음, 싶은 건데,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스치네요.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부모보다 절대로 더 부유해질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음, 음, 그에 대한 어떤 박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또 좀 더 어떤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키려는 정도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분석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해봤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니까, 그리고 재테크에 그리고 환장을 하고 평생 직장의 기회는 또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쉬지 못하는 것, 그런 것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네, 연관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 한국 사회의 특유의 경제 문화 그리고 빠른 변화, 이 속도 등이 이 쉼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답변을 먼저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속도가 확실히 빠르거든요. 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뭐 행정, 금융은 물론이고 식당 등의 서비스업까지 모든 일 처리가 빠릅니다. 캐나다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대학교와 여기 캐나다 대학교와 일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경쟁도 한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결론 같은 느낌은 이 한국은 내가 소비자이고 손님일 때는 정말 편해요.
옛날에 우리 손님은 왕이다란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그 개념이 변하고 있죠. 이런 말은 좀 거의 옛날 말이긴 한데 하지만 한국은 대신에 내가 노동자일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하는 동안에 쉼이 없어요. 예. 반대로 캐나다는 내가 소비자이고 손님일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뭐 코벨도 여기 와봐서 느낀 게 있겠지만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반대로 노동자일 때는 한국에 비해서 정말 편합니다. 예. 근로자들끼리 가벼운 스몰 토크는 정말 필수적이고 뭐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랑 이런 스몰 토크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런 걸 안 하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우리 마치 담타처럼 이 안 한 만큼 나는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한 만큼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뭔가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는 내가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친밀 관계도 생기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손님이나 상대방의 기다림에 대한 인내력이 더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심지어 전화는 절대 안 받고 이메일로만 응답하는 근무자들도 있어요. 아하. 금요일에는 전화도 아예 안 받고 진짜 뭐 답장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캐나다나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항상 근로자일 수도 없고 항상 소비자일 수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에 좀 좋은 점을 수용하고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좀 일조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코벨도 여기 캐나다를 좀 와봤었으니까 물론 일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이런 속도감이 우리 쉬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는 바가 있을까요?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잠깐 여행을 간 거지, 체류를 한 거지, 그게 살아보진 않아서, 노동을 해보면서 비교하지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식으로 아는 것들은 있죠. 뭐, 서구 유럽권에서는 그 휴가를 몰아서 그냥 막 한 달 이상 막 가고, 음, 그들의 어떤 연차 혹은 뭐 육아휴직 같은 거를 막을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침해하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한국의 어떤 급속한 변화와 어떤 노동 문화,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쉬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중첩, 쉬면 뒤처진다는 강박, 그리고 이 적은 파이에서 무언가를 차지하려면 남을 제쳐야 한다는 경쟁 의식, 그것들 때문에 쉴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이거는 이 질문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뭐 캐나다를 비교를 해보면서 사회 분위기가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쉼의 형태도 어떻게 바뀌나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양쪽의 사회 분위기 장단점을 좀 장점만을 잘 모아서 앞으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쉼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휴식하는 날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 공인 쉼의 날 같은 것을 반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생긴다면 우리가 좀 즐겁게 상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볼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이날은 적어도 사회 질서와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서, 경찰서, 발전소, 뭐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날 휴일에 관계없이 일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관공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기업들, 그리고 대중교통, 심지어 식당이나 시장, 마트, 구멍가게 모두 다 쉬어야 된다. 음. 그럼 또 공산주의라고 삿대질을 받겠죠. 이건 네. 저는 뭐 삿대질을 받든 안 받든 이런 휴식의 날은 다 쉬어야지 휴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휴식의 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와 비슷한 휴일이 캐나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거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대중교통은 다니지만 거의 모든 상점들이 쉬고 회사도 쉽니다. 물론 그 와중에 돈 벌고 싶은 버스 여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차이니즈 레스토랑. 이런 것은, 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여는데. 근데 이런 휴일날에는 캐나다에서는 정말 할 일이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살 수 없으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그날 가족들과 맛있는 요리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요. 외국인인 저에게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죠.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강압적으로라도 회사, 이런 식당 이런 것도 다 쉬는 날이 있으면 우리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서 온전한 힐링을 가지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하루쯤 빨간 날로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벨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생겨서 국가 공인 쉼의 날 같은 것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네. 수상하게 봤는데요. 물론 그 어떤 법제화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노동자의 어떤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시도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러네요. 근로자의 날도 사실 있겠죠. 그쵸. 그것도 그런 맥락인 거고, 음, 기업에서 일정 시간 이후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운되거나, 그 회사에 있을 수 없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요즘 대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시스템으로 골라가는 게 대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찍고 일을 계속하거나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저는 먼 곳에 있지만 벌써부터 다시 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괄 임금제라는 것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죠, 엄연히. 예. 그러니까 그런 썩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연관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가 말한 대로의 어떤 법으로의 강제적인 공표가 있더라도 그 휴일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것도 그 휴가조차도 강제적으로 내 연차에서 아니 차감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거나 즐거운 상상으로 마무리하려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등 네.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을 반영한 일종의 어떤 블랙 유머, 디스토피아적 발상이 그려집니다. 예, 그게 먼저 떠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네. 슬프긴 한데요. 네. 그만큼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노동과 일에 대한 존중, 휴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변화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만큼 더더욱 멈추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캐먼단이 그 시발점과 중심에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제가 해볼게요. 우리 제목이 쉬는 건 죄다. 일까? 이런 제목이었었죠. 결론적으로 쉬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죠. 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쉬기보다는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자신만의 쉼의 기술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에게 맞는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하시고,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드는 것도 제 휴식 기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디오 기왕이면 태문단 들으시면서 충분히 휴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